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계획 전용준입니다. 원래 강의를 수요일 날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하랴 이것저것 하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루 늦게 업로드를 합니다. 죄송하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죠. 네네. 자, 그러면은 2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를 대면으로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온난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숙제로 과연 진짜 이 부산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조사해보라는 숙제를 내줬었죠. 뭐 잘 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 효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온실 효과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타 다른 기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체들이 우리 지구를 지표면을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덮어가지고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우리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온도가 이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태양의 빛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게 쭉 평균적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물론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쉽게 하자면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숙제는 내줬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온실 효과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부정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떼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석유, 석탄, 가스 등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도 돌리고 우리가 추우니까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이제 연소를 하게 되니까 이산탄소가 공기 중으로 막 풀풀풀 배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떼기 전에는 실제로 타봤자 나무나 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산불이 일어나면 산에 나무가 좀 타는 정도 이런 것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씩 밤에 이렇게 저녁 때 차 밀리는 시간에 광안대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차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번씩 궁금하죠. 아니 저 많은 차들의 기름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도대체 얼마나 기름을 많이 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차가 광안대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부산 전체를 막 다 다니고 있고 비단 부산이 아니라 우리 전 한국 국토 그리고 또 전 세계 차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석유를 때우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평균적인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왜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좀 증가하는 게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요즘에 북극에 가면은 눈이 없다더라고. 북극에 눈이 없대요. 예. 그 큰일이지. 북극에 막 사는 북극곰이나 이런 애들이 뭐 애기 낳고 이러려면은 발을 포유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육상 포유동물이니까
땅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걔는 땅 디딜 땅이 없대. 얼음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얼음이 녹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녹은 얼음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해수면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인접한 어떤 지역은 물에 잠기게 되겠죠.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사실 이게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해수욕장 옆에서 단면들 보면 쭉 이렇게 백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돼 있죠. 이렇단 말이야. 근데 물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요만큼까지만 차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차게 되죠. 그래서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게 돼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지 면적의 감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꼭 뭐 이렇게 해수면 상승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81년생인데 81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 해운대 바닷가를 가면은 그 백사장이 진짜 거짓말을 약간 보태가지고 다대포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다대포 해수욕장 가면은 백사장이 엄청 넓죠.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도 물이 뭐 그렇게 깊지 않잖아. 다대포 해수욕장 가면은. 해운대도 대충 그랬습니다. 내 기억에 엄청나게 가도 막 무릎, 허벅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백사장도 엄청 짧을 뿐더러 물 조금만 들어가도 막 키 높이 정도까지 쏙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가본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상당히 백사장도 좁고 해수욕하기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그렇게 해안가의 면적이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북극곰과 귀여운 펭귄들이 이렇게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참 큰일이겠죠. 그리고 이거 참 여러분들이 공학도로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사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얼음을 동동 띄워 넣으면은 얼음이 요렇게 돼. 90%는 물에 잠기죠. 90%는 한 1대 9 정도 돼. 10%. 떠 있는 거 한 10% 되고 잠긴 게 한 90% 됩니다. 요만큼 떠 있잖아. 떠 있는데 얘를 가만히 따뜻하게 이렇게 빛을 쫑쫑쫑쫑 쪼아주면은 얘가 녹지 않겠습니까? 빙하를 녹인다 생각하고 얘를 녹이면은 해수면이 약간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 1번, 2번,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야. 얘가 녹으면은 이 얼음은 체적이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적이 얼리면은 체적이 불어난단 말이야. 부피가 커집니다. 커진 부피만큼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얘가 녹으면은 다시 쪼그라듭니다. 부피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얘가 녹는다 이러면은 그냥 요만큼의 물이 돼.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쏙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는 빙하가 녹는다고 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진 않아. 근데 왜 우리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빙하는 이렇게 물에 떠 있는 빙하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눈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눈 있잖아. 눈. 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죠? 물 바다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닿은 얼음들이 있을 거야. 이 쌓이겠죠. 쌓이겠지. 얘네 같은 경우는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북극에 막 떠 있는 이런 빙하 있잖아. 둥둥 떠 있는 빙하. 얘는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 요만큼의 물이 돼. 요만큼의 물이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왜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아까 말했죠. 산 위에 있는 눈 녹으면 바다로 들어간다. 그리고 바닥부터 이렇게 총총이 다져진 어떤 이런 빙산은 녹으면은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빙하는 녹아봤자 요만큼의 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만큼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게 옛날에 뭐 전 세계에 무슨 뭐 1%만 풀 수 있는 문제 막 이래가지고 막 짤로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 어쨌든 서울의 영평균 온도는 50년 사이에 약 1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도 뭐 대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가는 거야. 1도 차이라는 건. 그리고 저번에 말했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기게 됐는가 추적을 해보면 막 중국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요 동네 살던 박쥐가 1도가 올라간다면은 요 동네까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얘하고 마주쳐가지고 혹시나 얘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얘하고 뭐 접촉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거지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지. 저는 아직 다행히 걸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렸죠. 하루에 뭐 30만 명 같으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폐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감기 걸렸다고 왜 죽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죽어. 그러니까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 그 다음에 뭐 뇌출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 죽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폐렴이야. 아니 암 걸렸는데 왜 폐렴이 옵니까? 암 걸려서 막 고생하고 항암 치료하면은 약해진다고. 약해졌을 때 감기 걸리면은 폐렴이 옵니다. 폐에 염증이 오면은 호흡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꼴까닥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위험한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건데요. 투발루 섬입니다. 투발루 섬은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산호초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섬인데 평균 해발 고도가 3m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라는 거는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하는 건데 이 높이가 3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밀물 썰물 있잖아. 밀물 썰물. 그러면은 물 차면은 더 좁고 물 빠지면은 좀 내려가게 좀 땅이 생기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 차면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섬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2001년에 이제 국토를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1,800여 명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민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참 저런 섬에 살지 말고 나가 살면 되지. 요새 잘 돼 있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 그리움 같은 게 별로 없지만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게 크거든요. 사람이 누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고 또 돌아가야 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는 거는 이게 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인산염이라는 우리 되게 이제 중요한 그 소재가 있대. 근데 이제 소재를 이제 다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국토가 황폐화 돼가지고 이제 뭐 최빈국으로 이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정자들의 부패 같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터 섬입니다. 이스터 섬, 얘는 모아이죠, 모아이 섬인데, 이 밑에 뭐, 다리가 있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 이 밑에 이렇게. 밑에 얘가 이렇게 땅에 꼽혀 있으려면은 밑에 이제 이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다리가 이렇게 뭐 있다 하는 뭐 그 짤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이제 이스터 섬도 지금 모아이 석상만 있고 사람은 없죠. 사람은 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이 없을까? 왜 사람이 없는 섬에 이 석상이 있을까?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미스터리 같은 걸로 뭐 자주 이게 나왔습니다. 이 돌도 사실 이 지역의 돌이 아니래. 이 지역의 돌이 아니, 이 지역 돌이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게 하여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뭐 지금 현실이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만 이제 모아이 구경하러 가는 동네로 바뀐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섬 역시 그 벌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 UFO가 와가지고 뭐 사람들 다 납치하고 뭐 이 이스터 섬 모아이만 놔두고 갔다는 말도 있던데,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살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펭귄이 살 곳이 없어지고 우리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만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림인데, 우리가 요즘 뭐 미국 같은 데는 홍수,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런 엄청난 그 기상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필리핀 같은 데도 자주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쓰나미도 한번 확 치면은 막 동네가 다 잠기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소하고 지붕 위로 막 도망쳐가지고 대피해서 막 구출을 기다리고 이런 사진 막 보잖아요. 우리가 다 환경을 파괴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 다음 이상기후, 쓰나미 올 때가 아닌데 쓰나미 오고, 뭐 태풍이 불 때가 아닌데 태풍이 불고, 또 태풍이 이 정도까지 세진 않는데 한데 엄청나게 센 태풍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과학기술을 너무 왜곡시키고 에너지를 너무 펑펑 쓰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저도 이 말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참 지성이 뭐 충만하고 뭐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지구의 이 나이를 쭉 봤을 때 사람이 사실 사는 그 단계는 아주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뭔가 지금까지로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한 시기는 한 이 정도
되나? 하여튼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아. 아주 짧은 시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과학기술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뭔가 막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지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 어린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이 무기들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겠지. 다칠 수 있겠지. 우리는 얘를 정확히 사용하는 법을 아직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지금 3살입니다. 3살. 3살인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얘는 이제 걷기 시작하고 엄마 빠빠빠빠 이럴 정도 하는 정도인데 지가 뭘 한대.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지 딴에는 뭘 한대. 그게 아닌데 지 딴에는 막 그걸 다 안다는 듯이 옆에서 참견도 못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왜? 이러고 그냥 막 혼자서 막 자기 귀찮게도 못하게 하거든. 그게 또 위험하게 갖고 놀다가 막 손이 찡겨갖고 죽는다고 막 깨끗거리고 이러는데 보면서 답답하죠. 지가 뭘 한다고. 그래서 뭐 이 지구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렇게 펑펑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막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연기가 펄펄 나죠. 보면 막 온실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다.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에너지라는 게 공룡이 인류의 조상이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식물들이 인류의 조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는 내일이 없는 듯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막 펑펑 쓰고 있는 거죠. 펑펑 쓰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각 국가별로 얼마나 이제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발전 정도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해서 산업이 커졌는가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거 미국이 뭔가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생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업으로.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죠. 천조국이죠. 천조국. 탱크, 미사일 뭐 이거 날리려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 써야 되죠. 항공모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어떻게 합니까? 핵연료 이런 거 막 쓰고 있죠. 어쨌든 에너지를 막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 중국이죠. 중국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리고 뭐 러시아도 원래 이제 냉전 시대의 미국과 이제 양대 산맥이었던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인도 역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일본. 요즘은 이제 위상이 많이 추락했지만 그래도 일본 역시 이런 생산이 어마어마했죠. 네. 죄송합니다. 애가 방문을 열었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게 지금 자료가 2006년 데이터라서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빨간색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당연히 에너지 사용량이 좀 적으니까 CO2 발생량이 좀 적겠죠. 뭐 그렇다.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도 뭐 조금 못 사는 동네들은
좀 적게 쓰고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그래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25분이 됐는데요.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